이처럼 중국을 재통일한 수 문제는 여러 가지 통일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먼저 국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균정령과 조용조를 반포합니다. 이는 당나라의 균전제와 조용조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21세 남성을 정이라고 규정합니다. 부부를 당시 단위로는 일상이라는 단위로 편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성뿐만 아니라 결혼한 남녀 부부 단위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인 남성에게는 1인당 노전 80무, 영업전 20무, 부인에게는 노전 40무를 국가에서 지급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경작할 수 있는 토지는 140무의 토지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양제시대 때 부인에게 토지 지급하는 규정을 없애게 돼서 나중에는 부부가 성인 남성 즉 정 혹은 남정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바뀌게 되고 이것이 당나라 균전제에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 납부하는 세금은 조용조라고 하는데 조 앞에 있는 조는 전조라고 해서 토지세입니다. 속 3석을 납부해야 됩니다. 이 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좁쌀이라고 해서 주로 당시 화북 지방에서는 쌀이 거의 재배가 되지 않았습니다. 좁쌀이나 보리와 좀 비슷한 이런 곡식들을 재배했는데 이런 곡식들을 속이라고 부르게 되고 두 번째 뜻은 곡식 중에서 탈곡하지 않은 곡식들을 속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 뜻이 모두 가능한데 당시에는 어떤 뜻으로 사용이 되었는지는 관리들 마음이죠. 그 다음에 조라고 해서 이 조자는 일반적으로 특산물이라고 하는데 비단 2장이나 포 2장 4척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전에 북이 균전제 지도에서 살펴본 것처럼 토질에 따라서 뽕나무를 키울 수 있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뽕나무를 키울 수 없는 지역에서는 마포를 만들죠. 그래서 마포를 납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요역을 징수하게 됩니다. 요역은 백성들이 무상으로 공짜로 국가가 요구하는 노동을 제공해야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때는 남정이 1년에 20일 정도를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20일 동안 일을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대신에 물자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것을 대역, 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비단 3척을 납부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20일 동안 만약에 모두 요역에 동원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비단 6장을 납부해야 되는데 6장 이거는 조용조 뒤에 있는 조가 비단 2장이었음을 보면은 6장이었으면은 이거의 3배니까 상당히 가벼운 액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조의 3배를 더 납부할 바에야 차라리 20일 동안 가서 일하는 게 나았을까요? 관료는 영업전뿐만 아니라 직분전, 공회전을 지급받고 토지 100경까지 점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시대 때처럼 노비에게도 토지를 지급했습니다. 이건 대토지 소유를 가능하게 한 조치였죠. 제가 이전에도 말했듯이 제가 중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균전제는 모든 백성들한테 균등한 같은 토지의 면적을 나눠주는 좀 나쁘게 말하면 원시 공산주의와 비슷한 그런 토지제도라고 배웠었고 상당수 개설서에서도 그런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게 되면 생산에 담당하는 백성들한테 동일한 토지의 면적을 나눠주려고 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규정상. 뭐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지배층 관리들한테는 이런 영업종뿐만 아니라 공급에 해당한 다양한 토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100경까지라고 하는데 100경 이하에 있는 수많은 토지를 계속 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평등한 토지 분배 제도는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당을 건국한 이연이 태원에서 대흥성으로 진격했을 때 이연의 장원 대토지는 대흥성의 서쪽에 있었습니다. 이때의 이연의 종이 장원에 있었던 군대들 노비들로 구성된 군대들을 이끌고 대흥성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장 조직을 정비하게 됩니다. 5가구를 1보, 5보를 1, 2, 4리를 1당으로 만들어서 기층 조직을 감시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 조직은 향리 통제와 관리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요역과 세금 징수를 감독하게 하는 임무를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수 문제가 신경을 쓴 게 호구 조사였습니다. 매년 정월 이장과 당장이 호구를 조사합니다. 연령, 인구, 그다음에 호 이런 것들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이 호구 조사를 엄격하기 위해서 대생모열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은 사람들의 외모까지도 그림으로 그렸던 거죠. 지금으로 치면은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증 안에 있는 사진까지도 부착해가지고 이런 기록과 실제 인물을 대조하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호구의 은닉과 연령의 증가까지도 엄격하게 조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노소로 신고하는 위법 행위를 조사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나이에 따라서 21세부터 뭐 대략 60세 정도까지 조용조를 비롯한 세금과 요역, 군역을 부과하게 되는데, 21세보다 어리거나 60세보다 많은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세금 포탈을 막기 위해 가지고 연령까지도 엄격하게 파악을 하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락한 호구 파악을 위해서 상호 감시를 장려했다라고 합니다. 수 문제가 즉위한 지 3년 후였던 583년에 새로 호구에 등재된 남정이 40만 명, 노소를 합치면 160만 명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를 보면 남정, 즉 세금을 정상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인구가 이때 새로 파악한 인구의 4분의 1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늙은이나 어린아이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납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당시의 지방관들의 통계 조작, 서류 조작이 있었던 거죠. 왜냐고요? 위에서 닥달을 하니까는 인구를 자기네들이 조사한 그대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실제로 경제활동 인구, 여기서 남정이 결국 경제활동 인구죠. 경제활동 인구가 많다라고 하면 국가에서 요구하는 대로 세금을 걷어야 되는 양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중앙정부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남정 경제활동 인구가 실제로는 80만 명인데 40만 명이라고 속이게 되면은 40만 명 분량만큼을 지방에 있는 관리들과 토착인들이 자기네들끼리 적당히 해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